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역마다 상당히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이것이 급하게 지난번에 특별법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중요하지요. 기본을 잘 지키면 결국 사기 안 당하는데,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가욕을 부리다가 결국 사기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거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정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효포럼 강사 및 한의대 개명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수정대학교와 영남이공대 수업 일정은 화수목해서 오전 10시와 저녁 7시에서 이렇게 3, 6, 9, 12월 달마다 이렇게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교재는 맥잡는 실전 경매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PPT로 해가지고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을 다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법률을 해서 특별법이라 하는데요. 이것을 전세 사기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2023년 7월 2일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7월 2일부터 전세 사기가 밝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법의 제촉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를 피해를 입은 결국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 합의해 가지고 추가된 것이 확정된 것이, 자, 첫째가 LH가 낙찰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간 거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거주를 원하는 경우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내고, 이 공공임대료가 되겠죠. 그에 준하는 임대료를 내고 계속 10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장 20년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혹은 경매 차익이 없는 경우는 전세 임대를 통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10년 동안 또 무상 거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피해주택에 거주를 희망하지 않을 때는 경매 차익 있죠, 받고 퇴거하거나, 그리고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한 민간주택을 임대한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임차보증금 한도가 종전원에는 3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5억 원으로 이렇게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억 원까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 원을 더 추가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7억 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증금 7억 원까지도 가능하니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경매 외 매매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 보시면요. 자, 이 특별법의 17조에 보면 피해자는 경매의 유예 및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유예를 시켜달라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에게 경매 유예 협정 요청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유예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안에서 유예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18조 피해자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 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세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경공매가 됐을 경우에, 아니면 매매가 되든지 할 경우에 결국 유예를 또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 국토부 장관은 세무서장에게 매각 유예를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무서장에게
꼼비드로 해서 공매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서장에게 이것을 유예를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 1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9조 피해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 중지를 할 수 있다. 이거 똑같이 보시면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조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행사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 금액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조 공매 절차에서 우선 매수권 행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똑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경매나 공매나 우선 매수권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3조 전세사기의 피해 물건이 다수일 경우에, 그러니까 임대인이 여러 물건을 소유했을 경우에 국세에 대해서 우리가 종부세나 지방세가, 그러니까 당해세가 됩니다. 이 당해세가 먼저 배당이 되는데 각각 물건에 대해서 안분하겠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피해자가 안분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임대인의 주택 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조 전세사기 피해자 물건 다수일 경우에 각 물건 안분하에 지방세 한다. 그 똑같은 23조하고 결국 23조는 경매고 24조는 공매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피해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임대인의 주택 수가 몇 개인지 왜 안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6조 경매 및 공매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한 그런 것들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워낙 인구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혜택을 누려야 되지 모르면 결국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항상 철칙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은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매되든 공매가 되었을 때 임차인의 우선 매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선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3,800에 입찰 금액을 적어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요 3,800만 원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미리 신청해서 아무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2,600만 원, 2,695만 원이 되겠죠. 여기 이만큼의 이 금액으로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자가 있을 때는 입찰한 금액으로, 낙찰자가 없을 때는 최저 금액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뭐다? 우선 매수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은 지분 물건의 공유자 우선 매수권하고 임차 우리 공공임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것이 뭐 전세 사기 피해자 들 같은 경우에 우선 매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물건이 굉장히 많이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됐습니다. 이 물건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대인이 이렇게 물건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이 경우에 만약에 국세 및 지방세에 당해세가 있을 경우에 이 물건 각각 매각 금액에 준한 안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빌라 400채 갭투자 30대 종부세 못 내 압류 세입자들 발동동 이렇게 신문에 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결국 이렇게 엄청나게 400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 400채다 보니까 종부세가 36억 원이 부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부세 같은 경우가 원래 굉장히 적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 정부 때 종부세를 최고 세율 6%로 하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종부세가 부과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들도 참 억울한 면이 있죠.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집값이 다운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시세가 결국 1억 5천에 매입을 했는데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2억이 된 겁니다. 결국 미쳐올구나 전세 사기가 다 이런 케이스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로 이게 시세가 2억이니까 1억 8천을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종부세가 이제 부과가 됐는데 6% 되다 보니까 공시지가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400채
이 시세가 2억짜리 아파트 같으면 보통 한 70% 돼 있으니까 1억 4천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가요. 그래서 곱하기 해서 0.06, 6% 연이 되겠죠. 해서 하니까 얼마? 33억 6천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억 3,600이 이렇게 나오는, 33억이 되겠죠. 33억 6천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시지가 좀 더 높다 보니까 36억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잡니까 먼저 경매되는 아니면 공매되는 아파트에서 가져가게 되면 후순위 근자들은 한 번도 못 받는 이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왜? 배당 순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0순위가 경매 비용이고 1순위가 소액 임차인하고 임금채권이 제일 먼저 배당이 됩니다. 소액 임차인은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당해세가 2순위로 무조건 부여가 돼요. 당해세가 대표적인 것이 종부세와 전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임차인들, 확정일자 임차인이 3순위가 되는데 결국 2순위 당해세로 다 받아가게 되면 이 앞에 경매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 임차인들이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안분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당해세를 안분하는데 자 이렇게 만약에 33억 6천에 해서 이렇게 종부세가 부과가 됐다 그러면요 400채로 나누는 겁니다. 한 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840만 원이 먼저 당해세로 배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분은요 이렇게 공식이 이렇습니다. 종부세 전체 총액 곱하기 우리가 물건이 10개가 있다. 10건의 낙찰 금액을 다 더하는 겁니다. 다 더했어요. 분의 각 물건의 낙찰 금액 해서 이렇게 곱하기 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각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종부세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안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또 발표된 것이 이 당해세와 임차인의 전입 확정일자가 빠른 순위로 배당하겠다. 그래서 당해세가 먼저 부과됐느냐 아니면 임차인의 전입 확정이 먼저냐 이걸 따져가지고 이 당해세 우선이 아니라 임차인하고 당해세 같은 경우는 먼저 권리 발생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2023년부터 해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대해서 안분한다 하는 이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잘 되겠고요. 그래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은요. 결국 첫째가 공부하기는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저보다 먼저 확정일자가 부여된 리스트를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전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세, 국세, 지방세가 되겠죠. 완납 증명원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서가 있으면 조세 완납 증명원을 세무서 가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주하고 나서는 조세 완납 증명서를 임차인이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제 계약서 작성하고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조세 완납 증명서를 반드시 꼭 부여받으시고요. 확정일자 부여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어떤 제자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큰 소리 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가가지고 하니까 알아보고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열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꼭 확인해서 나보다가 먼저 전입되어 있는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얼마인지 보증금을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세를 파악해가지고요. 순순히 저당권하고 기타 담보 물건하고 그리고 보증금 이 나보다 앞선 보증금이 얼마이냐 이걸 다 더해서 이 시세의 70% 안에 들어가야 되지 70% 벗어났다 그러면 이건 위험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제가 소구금융 비소구금융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집값이 떨어질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집값이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집값이 다운되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경기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세 피해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오를 때 결국 사람들이 전세를 높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전세금보다 더 다운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 2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1억 8천에 전세 들어갔고 거의 1억 9천에 전세 들어간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값 떨어지니까 30% 정도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보다가 앞선 건조당과 임차보전금을 합산해가지고 70% 안에 들어가야 되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주인이 뭐 하시는 분인지 반드시 꼭 확인하라 말씀드립니다. 보통 분들요, 뭐 집이 막 10채씩 있다, 20채씩 있다 그러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요, 뭐 집이 막 몇십 채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일 걱정해야 할 분이 이분이다. 왜? 집값 떨어지게 되면 결국 이분은 전세보증금을 못 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조심하시라 말씀드려요. 왜? 아까 보셨듯이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이 됩니다. 임금채권이 먼저 받아가게 되면 또 임차인 보전금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확인하시고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안전한 것은 전세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저는 전세를 하지 마라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전세자금 대출을 또 저리를 해준다 막 하면서 또 장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또 집값이 올라가면 문제 없지만 집값 다운되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마시고 제일 안전한 거 뭐? 소액 보전금에 지역마다 금액이 있으니까 건전당 확인해서 그 건전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액 보전금이 있어요. 이거는 제일 먼저 1순위로 배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보전금을 걸고 월세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 월세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전세하시는데 그거 아까워하지 마라. 몇 천만 원 날리면 정말 아깝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월세 아까워하지 마시고 월세로 하시라.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액보전금에 대해서 걸고 그 다음에 월세를 하는 반전세 이것을 꼭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이 돈이 많아요. 근데 저분은 꼭 반전세를 하네.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 아는 만큼 내가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하시고 내 재산을 지키면서 열심히 투자하셔가지고 재테크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